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했을 때만 해도 우리 시장 출발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출발 좋지 않았고요. 양 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10개월 만인가요? 2,560선 위쪽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1.99% 상승으로 2%에 육박하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금요일 시장입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네요. 코스피 0.67%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7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오늘 2,570포인트 선 넘어서 2,580선도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900선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87% 상승하면서 902.03포인트 출발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은 어떨지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까지 일제히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1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1위부터 5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자, 사실 들려오는 소식 자체는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인텔 그리고 영국의 ARM이 파운드리,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을 놓고 동맹을 선언한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만의 TSMC를 넘어서서 또 하나를 견제해야 될 큰 산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의 인텔과 또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입니다. 영국의 ARM이 손을 맞잡았다라는 이야기. 자, 두 회사가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 인텔 18A 공정을 활용해서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 18A 공정은요. 1.8 나노칩을 생산하는 인텔의 미래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노 앞에 붙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TSMC가 내세우고 있는 것도 첨단 공정이라고 하고 있는 2나노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1.8, 이보다도 더 작은 분야로 쪼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첨단 공정을 내세워서 삼성전자, TSMC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두 기업이 손을 맞잡은 건데 과연 이 소식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신경 써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는 1.36% 빨간불 켜면서 67,000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ICT 수출 규모도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157억 8천억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150달러 회복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전년비 수출액은 32% 마이너스로 9개월째 여전히 감소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33%, 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41%, 휴대폰은 마이너스 49%인데요. 특히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액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삼성전자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전일장에서 1.77%가량 조정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41% 빨간불 켜주면서 9만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요. 요즘 SK하이닉스가 고민이 좀 많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확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반도체가 아니어도 삼성전자의 먹거리는 상당히 좀 풍부해 보입니다. 가전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도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각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함께 날아오를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되나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물론 감산 결정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은 끌어올려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좀 기업을 더 키우고 수익을 다각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47%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1.88%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 0.37% 상승 폭 보여주면서 81만 8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계속해서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조용히 강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마냥 조용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연매출 최대폭으로 경신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아주 크게 뛰거나 아주 큰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5공장 추진에다가 ADC 공략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지금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세운 3대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 모두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장에 대한 이슈 말씀을 드렸고요. 계약 연장도 잇따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7,240억 원, 연매출은 3조 4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에게는 인력이 또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R&D 인력을 최고의 복지로 좀 대우를 하면서 인력 유출도 상당히 방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전일장 1.53% 상승폭 보여줬는데 오늘장에서는 0.17% 강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60만 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 테슬라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배터리죠. 4680 배터리가 앞으로 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이 대세의 흐름에 올라타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일장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모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보시면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주가의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상승이 나올 땐 조금 더 상승하고 하락이 나올 땐 조금 더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1.62% 상승폭 보여주면서 81만 5천 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LG화학이 한때 43만 원까지 갔던 그때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0만 원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 줬다라는 부분 시장에서도 많이들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 LG화학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배터리 소재 쪽으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주가가 다시 80만 원까지 힘차게 올라준 것이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LG화학이 앞으로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줄 수 있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5위 종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의 표정은 어떤지도 함께 보시죠. 자, 삼성, SDI, 기아가 오늘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앞서서 저희 증시 8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2.81%, 6위부터 10위권 내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차와 기아 오늘도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 모두 상승이 나온 만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최근의 조정 그리고 미국발 훈풍에 곁들여서 오늘은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0.52% 조정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과 오스템 임플란트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차근차근 상장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겠죠.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는 오늘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금요일 시장은 늘 좀 개장하기 전에 불안감이 감도는데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누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세한 개장 시황 짚어보면서 매수, 수급 상황은 어떤지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일단은 선물도 0.69%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1.15% 낮게 1,3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낮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322원대까지 올라갔던 흐름을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했습니다. 역시 상승불 반짝 켜주면서 출발하네요. 코스피 0.69%, 코스닥은 1.05%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2,580선 바로 올라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578.0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00선 위쪽에서 움직입니다. 90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자세한 개장 시황도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빨간불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반짝반짝 들어와 있는 코스피 모습 살펴보고 계시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조금 부진하네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강보합 그리고 상승불 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LG화학은 앞서 살펴봤던 것에 비해서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화학주도 전반적으로 강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 증시 8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 금융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이 금융주를 시작으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SVB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금융주들은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살펴보시면 KB금융 1.91%, 1.8%, 신한지주가 1.15%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1.47%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강한 가운데 오늘은 셀트리온 관련주들 최근 상승세 때문인지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일장에서도 엔터주들 상당히 상승 탄력 받아줬고 앞서서 저희 증시8 지금사 코너에서도 큐브엔터 이야기 좀 나눠봤었습니다. 자, 오늘 하이볼 1.43%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크래프톤 1.7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엔터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하이브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하이브 흐름 봤을 때는 코스닥의 엔터 관련주들도 좀 표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수장비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최근에 비교적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부품주들도 함께 덩달아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 1.1%, 한국조선해양도 1.1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빨간불 유지를 해주면서 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3.7%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색이네요.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2.47%, 에코프로 BM은 1.86%, 한 2%권에서 등락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LNF는 4.04%로 가장 큰 상승폭 2차 전지주들 중에서는 보여주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화학주들도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나노신소재가 2.21%로 상승폭 좀 커 보이고요. 첨보는 0.96%, 최근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왔던 첨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좀 힘을 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대주전자재료도 1.82%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녹스 첨단 소재, 세로닉스 모두 상승폭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계장비 쪽 보시면 로봇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에 조금 못 미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눈에 띄네요.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스닥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일단 제가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엔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터주 보시면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 10위권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5.58%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1.58% 강한 흐름, SM만 0.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 모두 짚어봤는데요. 자, 자세한 수급 동향은 어떤지, 프로그램 매매 현황은 어떤지 오늘도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강 앵커님,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개장하고서 이제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금요일장 출발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피 현물에서 405억 팔고 있고 코스닥도 722억. 전체적으로 뭐 1,10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선물에서는 980계약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현물, 선물 지금 반대되는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매도부터 이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물 쪽에서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프로그램 매도로 206억을 이렇게 계속 팔고 있고 또 94억 정도를 LG에너지 솔루션을 팔고 있고 LG화학을 73억 팔고 있고 금양도 70억 팔고 있고 이 위에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4개 종목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지금 파는 것만 해도 거의 400억 정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금 480억 팔고 있는 중에서 거의 8, 90%를 지금 2차 전지를 다 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금양까지 치면 더 많겠네요. 금양도 오늘 지금 70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주가 6.3% 올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8, 90%의 지금 프로그램 매도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말씀이시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 가서 봐도 지금 코스닥에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700억 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도 프로그램 매도 1위가 어디냐면 175억을 팔고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110억 원을 팔고 있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43억 팔고 있는 LNF 그 밑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전체적으로 전부 다 프로그램 매도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억 중에 여기도 상당액을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기계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매수 상위로 보면은 뭐 지금 KB금융 60억, 카카오, SK하이닉스 약간 23억 뭐 크게 많이 사는 건 아니죠.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산돼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는 나오고 있다. 코스피 쪽에서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제약바이오 쪽에 약간 한 30억 정도 이렇게 가 있는 이 정도. 그리고 오늘은 JYP 엔터 55.7%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고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보시면 철강금속,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아무래도 올라가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비금속 광물 쪽에서 뭐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계속 2차 전지 쪽에 얻어맞았으니까 오늘 반등을 좀 하는데 프로그램은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2차 전지는 뭐 올라가는 쪽도 있습니다만은 배터리 셀 업체들은 지금 오늘 반대로 지금 가고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0.3, 0.5 계속 약세권에 있고 LG화학도 마이너스 0.2%, 삼성 SDI도 마이너스 0.2, SK이노베이션도 마이너스 0.1.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들은 오늘 소재지 업체들은 반등을 하는데 셀 업체들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장 초반보다는 약간씩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AI 뭐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그러나 대세는 약간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주 항공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었죠. 오늘도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장비 ICT 장비 쪽에서는 주성이 최근에 이게 변동성이 큽니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또 많이 빠졌다가 여기가 뭐 대만의 아주 TSMC인가 거기에 장비를 공급 한 해 만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큰데 애플이나 TSMC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소문을 안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그런 소문이 시장에 나오면서 계속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주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최근에 강세를 보인 그런 뭐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최근에 시멘트 쪽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강법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유가 어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87불 선까지 이렇게 왔는데 유가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뭐 SO일은 마이너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플러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9시 10분 현재 코스피는 0.5% 초반보다는 좀 내려왔네요. 코스닥은 초반보다 좀 올라간 1.3%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인 자금, 현물과 선물에서 조금 다른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외국인 선물에서도 매도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매도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인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기계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까지도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통해서 파악이 됐고요. 순매수 본다면 반도체 조금 사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쪽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게임도 덩달아서 강합니다. 자, 배터리 셀 쪽은 오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쪽 지금 코스닥이 상승폭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 소재주 쪽에서 반등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특히 소재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상승폭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AI도 보시면 아마존이 생성한 AI 플랫폼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주 큰 흐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이전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 앞서서 종목별 현황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다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 시장 장세 어쨌거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한 부분들도 있긴 마련이지만 그건 뭐 투자를 이어가는 입장에선 늘 그렇게 마련이니까요. 자,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과 함께 또 금요일 시장 분석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우리 시장 사실 최근에 그래도 미국 시장 하락이 나와도 결국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그렇죠. 시장은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했었던, 그러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불안했었던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2차 전지가 오늘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권역에 들어오면서 일단 재차 이제 수급에 대한 이 기대 혹은 관찰은 계속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난해 이후에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이후에 1분기 1월, 2월, 3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물량들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반등은 우리나라 지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힘의 지속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금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3개월 동안 밀리더라도 결국 장 중반 혹은 장 후반 되면 올라왔었던 게 2차 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통용되지 않으면서 이제부터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지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조건 2차 전지, 뭐 또 차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라보기보다는 수급의 변화를 좀 보시면서 그동안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분들 혹은 섹터분들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매매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결국에는 또 2차 전지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다시 반등권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은 불안감이 커진 상태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지금 수급에 대한 자세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면 분명하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장이 밀리더라도 끝끝내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는데 자, 이제는 2차 전지 쪽만 무조건 좀 올인하자 이런 시각보다는 조금은 좀 다른 섹터로도 시선을 돌려보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유효한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사실 장이 좀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종목씩 저희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TCC 스틸, 하이브 오늘 자주 등장하고 있네요. 사마알미늄, KB금융, 포스코 홀딩스까지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자, 코스닥도 이어서 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는요. JYP 엔터테인먼트, LNF,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엠텍, 루닛 이렇게 5종목입니다. 네,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종목, 저희에겐 익숙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TCC 스틸, 하이브, 사마알미늄,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5종목인데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증시 9에서 다뤄드리고 있는 센티 펀더 코너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고요. 오늘 또 이건 꼭 리포트 통해서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KB금융도 포스코홀딩스도 우리 시청자님들께는 익숙한 종목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과연 김태성 이사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 하이브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나 그렇죠. 결국엔 지금 시장에 또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네. 게 엔터 쪽 하이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거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주 언급된다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SM 카카오와 좀 지분 문제가 엮이면서 다른 엔터사들, 그러니까 JYP라든지 YG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다른 엔터주들보다도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좋은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BTS 지민의 솔로곡이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인기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몇몇 멤버들이 군입대를 하더라도, 군복무를 하더라도 유닛 활동으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1년 전까지도 아니에요. 거의 한 반년 전만 하더라도 BTS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BTS가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이 좀 뒤로 미뤄지더라도 그 사이에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라든지 새로운 걸그룹들이 나왔고 그 걸그룹들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공백을 지금 잘 메꿔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다른 여타 이제 엔터사들보다도 강한 힘이 좀 집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엔터사들 중에서는 하이브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 대신에 하이브의 차트를 보고 있으면 지금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양봉만을 그려왔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보셨던 분들은 원래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좀 비이상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처럼 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엔터주들은 굉장히 좋으나 최근에 이제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때 기다렸다가 조정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엔터주가 시장에서 물론 부상을 했던 것, 특히 올해 들어서 부상을 했던 것은 SM이 촉발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수혜를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종목이 바로 하이브입니다. 정말 아티스트의 라인업으로도 우리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BTS의 지민 멤버가 그 모습을 미국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김태성 이사님께서도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
하이브 자체로도 굉장히 모멘텀이 많다라는 것을 하이브로 시선을 옮겼을 때 비로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흐름, 물론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하이브 한번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면서 흐름 지켜봤다가 그때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좀 봐야 될 텐데 코스닥에도 엔터주가 있었어요. JYP 엔터테인먼트 있었고, 자 그리고 LNF,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엠텍, 루닛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루닛이라는 종목은 또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한번 화요일이었나요? 짚어드렸던 바가 있는 종목인데, 자 코스닥에서는 김태성 이사님 어떤 종목 보시나요? 이렇게 겹칠 수가 있나요? 네, 저도 이제 루닛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역시 또 좋은 네. 종목이구나.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 가는 종목만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 혹은 거기서 영역을 확장했을 때 의료기기 쪽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의료기기 플러스 AI 기반을 좀 가지고 있는 루닛이 최근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세계 최초, 혹은 흑자 전환, 세계 최대 이러한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네, 의료기기 플러스 AI 기기로.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그러니까 올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에만 벌써 중동 그리고 중국 이러한 해외 쪽으로 이제 매출처를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제품이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리면 주가가 더 강하게 오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도 잘 팔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전이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해외 시장에서 이제 매출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루닛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지금 이 스텝 바이 스텝을 좀 걷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하이브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의료기기라든지 AI 쪽은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일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도 손절 라인을 좀 걸고 트레이딩 하신다 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제 최근에 고가라고 할 수 있는 이 67,000원대라는 가격대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7만 원 혹은 7만 5천 원 그 이상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마 2차 전지가 조금 밀렸을 때 오히려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수급의 블랙홀의 이제 가장 주범이었던 두 기업에서 만약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서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하지 않고 시장 안에서 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성장성 있고 또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매기세가 쏠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것은 저는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키워드는 의료기기 플러스 AI입니다. 최초, 독점적, 독보적 이런 단어들 우리 투자자분들 상당히 좋아하고 또 선호하시죠. 의료기기와 AI 결합은 루닛이 우리나라 최초다라는 점 김태성 이사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앞서서 하이브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서 김태성 이사님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루닛은 조금은 다른 접근법이 유효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이 능한 분들이라면 손절 라인 조금 짧게 잡고 오늘 가격대에서도 매수 유효하겠으나 장기적으로 보고 루닛을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신다면 루닛 오늘 시장에서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 탄력 잘 받아주고 있어서 7.5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루닛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67,000원 돌파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시간 개장 특징주 중에서는 하이브와 루닛 두 종목 살펴봤고요. 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나름의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종목 오늘 이렇게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에서 따라가도 좋을지 말지 체크해보는 따라가 마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은요. 대원미디어입니다. 자, 대원미디어 과연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따라가도 될지 말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따라가도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대원미디어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2차 전지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섹터가 지금 반응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반응을 가장 강하게 받는 쪽은 사실 제약바이오 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종목과 많은 섹터를 봤을 때 컨텐츠 제작 관련 기업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현재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컨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NM이라든지 최근까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방금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 지금처럼 변동성을 원하시는 시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 보니 저는 중소형 개별주 단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 대원미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컨텐츠 제작업체들의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이었지만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의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이상 증가하는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아마 남자분들은 크게 공감하실 텐데 이 슬램덩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죠. 명작이죠. 저도 이제 그것을 다 큰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가서 보고 왔는데 네.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분명히 올해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IP를 사용해서 아머드사우루스라고 하는 작품이 일본에서 이번 주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IP 컨텐츠로서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매형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참 실적은 잘 나왔지만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어요. 차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거의 6개월 동안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 현 구간에서 우리가 따라간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만약 13,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전제 조건일 것 같습니다. 13,000원은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 하단인데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원미디어는 충분히 2만 원까지의 단기 목표가까지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수급의 공백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젠 예전만치 못하고 만약 변동성을 보인다면 하지만 그동안에 밀렸었던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섹터와 기업 중에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세가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기준으로 대원미디어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은 대원미디어였고요.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따라간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무따 따라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조금 분산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은 실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김태성 이사님은 거기서 시선을 한 번 더 틀어서 그동안 소외가 됐던 하지만 가볍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면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특히 콘텐츠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원미디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슬램덩크라는 거대 IP를 보유하고 있는 대원미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되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가격 라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 말어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오늘도 2.42% 상승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뭐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레포트에서도 굉장히 방향성이 갈렸던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 저도 이제 고민을 했지만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의하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오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밀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1인 방송 플랫폼으로서 지난해 4분기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네. 두 번째 이제 BJ들의 이제 시상식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벤트가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만약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되면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은 그게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으나 기조효과를 통해서 남은 2분기, 3분기 일반적인 기준만 좀 달성을 해놓으면 그래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단 아프리카 TV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대내 환경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불안이 있다 보니까 과연 광고 플랫폼에서 예전처럼 좋은 성과를 낼까에 대한 부분은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번 1분기의 실적은 내려놓고 봐야 되고 대신에 2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 때문이 아니라 광고성 매출, 그러니까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매출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실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안 좋게 되면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자. 단순히 가격이 낮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결국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신중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실적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은 따라가지 않는다로 김태성 이사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코너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람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센티멘탈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얼마 전에도 또 말씀드렸던 OCI 오늘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좀 볼게요. 최근에 4월 13일 날 LG 디스플레이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다시 공급 협상을 재개할 거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삼성전자하고 사실 얘기 시작한 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얘기 있었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계속 그런 건데 다시 리포트를 쓰면서 협상을 재개했으니까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삼성에서는 OLED 쪽에 이렇게 진출하는 걸 되게 좀 늦게 하고 좀 안 하려고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시장이 좀 커졌으면 좋겠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지지를 않으니까 삼성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덜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그랬던 이제 회사였는데 주가가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서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OLED 시장이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삼성이 이제 이쪽으로 TV 시장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투자 초점이 조금 바뀌는 거는 같습니다. 아직 LG 디스플레이는 이익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나지도 않고 뭐 지금 투자할 때는 많고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죠.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는 건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형 OLED TV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 우리가 이제 게임할 때 모니터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거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쪽 LG 디스플레이에서 좀 경쟁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작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돈이 없는 회사가 R&D로 벌써 2조 4천억 이렇게 썼고 유형자산 취득, 그러니까 뭐 시설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전년 대비 62% 늘어난 5조.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시장이 커져야지 이런 투자한 거, 뭐 기술 개발한 거 이런 게 이제 빚을 발하는 건데 이제까지 빚을 못 발하고 계속 투자만 했던 회사인데 이제는 조금 이게 빚을 발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LG전자한테서 1조 원의 장기 차입을 했다 이런 공시까지 나왔어요. 자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라도 지금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투자 사이클이 이제 좋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LG 디스플레이 안 볼 이유가 없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좀 그 5% 올라가면서 제 이제 눈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게 만들었고 오늘 조금 어제 올라갔으니까 오늘 좀 쉴 수 있죠. 그래서 좀 잠시 쉬는 이런 느낌인데 기관들도 1월 초에는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쭉 이렇게 사들어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파란 줄로 제가 이렇게 ROE 쭉 봤는데 마이너스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적자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계속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PBR로 봤을 때 벌써 0.6에서 0.7 사이까지 왔다. 제가 이런 그래프를 가져올 때 이 빨간 줄과 파란 줄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는 현재의 수익성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향후에 수익성을 지금 보면서 간다. 주가는 먼저 선행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LG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얘기고요. 목표 주가 괴리율. 그러니까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따라서 올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표 주가 괴리율 보시면 거의 0%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이미 와 있어요. 주가가. 근데 목표 주가는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로만 볼 때는 목표 주가 괴리율로 봤을 때 주가 매력은 없다. 그런데 외국인들 기관들 왜 살까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매를 많이 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올라갈 때도 공매 환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컸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상위에 있던 회사인데 외국인들이 공매를 다시 숏을 커버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숏을 커버하는 것도 외국인이 사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센티멘탈 분위기 좋아지는 주식으로 LG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펀더멘탈 주식인데요. OCI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그 자료를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미국의 태양광 대표적인 업체죠. 이 회사 주가를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 40% 이렇게 오른 주가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고 국내 업체 OCI,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제가 3개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3개 업체 중에서는 OCI가 단연 1등권입니다. 왜 1등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OCI 그런 폴리실리콘 아닙니까? 이쪽에서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생각하고 좀 달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거 보면 이게 빨간 박스로 제가 해놨는데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이 2월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공급이 많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갈 거다. 그래서 주가도 안 좋고 그다음에 공매 세력들도 공매를 많이 쳤던 OCI인데 그게 아니고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이 다시 강세를 띠려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매 쳐는 공매 세력들은 OCI 똑같습니다. 환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숏커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만 원권에 있다가 10만 원 위로 이제 고개를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이 종목을 분위기 있는 주식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펀더멘탈, 이번에도 펀더멘탈로 가져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있는 회사로 주식을 가져올 때는 왜 한과룡 앵커가 이걸 펀더멘탈로 가져올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싼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는 기관까지 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염두를 하시면서 보면 되고 뭐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이동평균선들도 전체적으로 정배열로 지금 받쳐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ROE 아까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PEB 좀 올라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평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 괴리율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 보면은 41%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사는 아주 좋아지고 있고 폴리실리콘 수요 뭐 계속적으로 태양광 쪽 뭐 좋은 거는 뭐 자면한 건데 공급 과다의 우려가 지금 해소되면서 현물 시장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가고 있어서 펀더멘털로 봐도 이 OCI 좋다 이렇게 이제 봐서 제가 골라왔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펀더멘탈로 OCI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을 통해서 짚어드린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OCI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현재 코스피는 상승폭 많이 둔화됐습니다. 0.18%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2,56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1% 상승폭 유지하면서 904포인트 선에서 90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시장까지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